안녕하세요. 이 전 페이지의 6-3을 진행하는 도중에 제 노트북이 엄청나게 버벅이면서 컴퓨터가 멈출 것 같아서 중간에 잠시 끊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있는 컴퓨터가 상대적으로 컴퓨터 사양이 좋아서 제 입장에선 좀 다루기가 편한 반면 집에 있는 노트북은 필기 위주로 바로 올리다 보니까 발열 때문에 컴퓨터가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는 경우가 생기네요. 네, 아까 나갔던 데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까 이야기하다가 끝난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가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 효과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BJT에서 얼리 이펙트가 일어났듯이 그런 효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그 이해된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제 모스펫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 마찬가지 좀 버벅거리긴 하는데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어났을 때 여기에 VDS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ID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고 여기 VGS1 그 다음에 여기 VGS2 조금씩 조금씩 약간 익숙해지기는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VBE와 IC, 뭐 VCE, BJT 하던 분은 지금 조금 낯설겠지만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은 여기에서 세츄레이트 되는 이유가 세츄레이트 되는 이유는 분명히 채널 렌트 모듈레이션 때문에 더 이상 핀치 오프가 일어나서 핀치 오프가 일어난 경우에는 이게 속도가 느려지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죠? 그 이상으로, 우리가 만약에 채널이 짧아지면 엄청나게 이 효과가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효과적인 이펙티브, 이 공대에서는 이런 이펙티브라는 단어 알짜식이죠, 여러분 그 화학에 배웠을 때. 근데 실제 렌스에서 우리가 두 개의 델타 L 이 델타 L의 길이는 지금은 같다고 생각하고 이게 두 배라고 했는데 실제로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빼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만약에 L이 너무 이 두 개의 델타 L 한 거보다는 압도적으로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렌스가 우리가 long이라고 할 때요. 이 채널이 길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디플리션 레이어의 존의 두께는 뭐 한 수십 나노 혹은 그러니까 10나노 뭐 한 20나노 이 정도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뭐 옴스트롱이기도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L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한 10마이크론쯤 돼. 그래서 이게 충분히 롱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펙티브한 그 채널 렌스는 그냥 실제로 L의 길이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채널이 엄청나게 짧아요. is short. 어떤 정도로? 이 델타 L이 실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짧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퍼포먼스 자체가 렌스가 급격하게 예를 들면 렌스가 뭐 한 2나노였어. 요즘 삼성 반도체에서 막 3나노, 2나노 공정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3나노, 2나노 공정이 무슨 얘기냐면 이 채널 렌스가 2나노나 3나노가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짧은 거죠. 근데 여기서 디플리션이 일어나는데 뭐 한 양쪽에서 1나노 치고 들어온다. 그러면 양쪽에서 1나노 치고 들어오면 이 2나노 기준으로는 없는 거고 3나노 기준으로는 채널이 1나노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유로,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이 쇼 채널 효과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 그리고 쇼 채널 효과가 실제로 양쪽에서 디플리션 레이어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 유효한 채널의 길이가 짧아지는 효과가 있고 그 짧아지는 효과로 인해서 이 전 페이지에서 제가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요 페이지에서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컴퓨터가 너무 버벅거리네요. 이런 식으로 채널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델타 L이 생김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펙티브한 채널의 길이가 줄어든다. 그거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BJT에서 우리가 뭐죠? 얼리 이펙트가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하고 긋고 여기서 또 그어서 만나면 또 여기가 VA가 나와요. 근데 저기 쇼 채널 효과를 모스펫에서는 이게 VA로 쓰지 않고 이 VA 분의 1을 우리가 무슨 람다로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이 뒤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면 된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컴퓨터가 버벅거릴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네. 제발 제대로 나오게. 제대로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 효과로 인해서 채널의 길이가 너무 짧아지면 채널 렌스가 변하는 것이 VDS-V saturation이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여기가 일단 여기가 너무 짧아. 그래서 짧음으로 인해서 그 변화의 폭이 너무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아주 점점 작은 거에선 그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이 수식을 앞에서 본 것처럼 요 수식에 맞춰서 여기에 흐르는 아이디는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VDS를 증가해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성향을 띠고 그 올라가는 성향은 정확하게 요거 부분을 기존의 값에다가 더해주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요 id는 2분의 1 뮤의 COX W의 VGS-VTH에다가 1 더하기 요 람다 값은 VA분의 1입니다. 절대값을 씌우겠죠. 그래서 이 VDA분의 1을 쓰고 그냥 VDS를 곱한 형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요 부분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 효과는 마치 우리가 채널이 줄어들어 베이스 채널이 줄어들어서 그죠? VCE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얼리 이펙트 같은 게 일어나는 현상의 정도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과 동일하게 적용시키면 됩니다. 이 식도 거의 비슷해요. 이 BJT와 비교해 보세요. 그냥 다만 하나 VA분의 1이 들어간다. 그 VA분의 1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이 람다로 표현한다. 이게 이겁니다. 람다 분의 1이겠죠. 그죠? VA분의 1이 람다일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 효과로 인해서 실제로 얼리 이펙트와 같은 것이 일어난다. 그럼 VA 값을 주어지면 VA가 무한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면 요식을 넣어가지고 우리는 ID 값을 추론해야 된다 정도를 이전에 배운 걸 기반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해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채널이 길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채널이 긴 경우에는 이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 효과가 약하겠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짧고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디플리션 존의 길이가 점점 전체 렌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메이저한 포션을 차지하게 되면 이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 효과가 압도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뭐가 된다? 보다 큰 얼리 이펙트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특히 반도체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걸 신경 쓰냐면 반도체 하는 사람들은 이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거리가 짧은 걸 엄청 좋아해요. 왜냐면 이게 짧아야지 소비 전력을 낮추거든. 그래서 작은 볼테지를 걸어서도 커렌트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이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런 얼리 이펙트 같은 이런 채널 렌즈 모듈레이션 효과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거고 그 디테일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도 명백하게 찝어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소시노 모델로 넘어가기 위해서 가장 알아야 되는 건 뭐였어요? 우리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하는 거 기억나죠? 저는 이 모스펫을 가르친 다음에, 모스펫을 가르칠 때 BJT를 가르친 게 너무 좋은 이유가 이 앞에서 가르친 게 그대로 쓰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BJT의 경우를 잠깐 생각해 보면, BJT 같은 경우에는 GM 값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VT분의 IC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델타 VB2분의 델타 IC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요거랑 똑같은 게 VGS를 ID로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소스 드레인 ID 값을 놓고 봤을 때 여기 VGS를 걸어주면 이게 VGS라고 하는 건 VB이니까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지만 트레시홀드 볼테지 VTH를 넘어가기만 되면 이렇게 가다가 슝 하고 올라간다. 이게 어디서 많이 봤죠? 그죠? 설명 안 할게요. VG 이렇게 된 경우에 여기에서 순간 기울기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거겠구나 라는 정도는 알 거고 요 구간에서의 순간 기울기를 구하는 요 구간에서 순간 기울기 또 내리고 또 내려서 여기 그어 보면 여기가 트랜스 컨덕턴스가 될 겁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ID 세츄레이션 값을 여기 앞에서 뭐라고 외웠죠? 2분의 1에 맞죠? 뮤 n 그죠? 그다음에 COX 그죠? 그다음에 L분의 W 해줘야 되고 VGS 마이너스 V 뭐죠? TH의 제곱인데 여기에 우리 뭐죠? 람다의 VDS를 곱했죠. 요 수식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뭐 VGS에 대해서 나누기만 하면 똑같은 식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 식을 나누고 그렇게 되면 이런 수식이 나온다. 그죠? 근데 이 값은 계산을 해보면 2배의 ID 세츄레이션이 되고 요거를 VGS-VTH와 동일하게 돼서 이걸 풀어서 쓰면 요런 값, 요 아래에 있는 요런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이제 일단 그러니까 첫 번째 GM 트랜스 컨덕턴스는 뭐에 비례하냐? 루트의 L에 뭐요? W. 여러분 지금 글씨가 엄청 못 쓰는 것처럼 나오는데 제가 글씨를 쓸 때 죄송하지만 제가 쓴 글씨 한 1초 있다가 화면에 표기돼요. 그래서 제가 이 전에 쓴 거를 지금 읽을 수가 없어요. 자, VGM은 또 뭐에 비례합니까? 여기 봅시다. 여기 보시면 ID에 비례하죠? 여기에 비례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ID 값에 놓고 세츄레이트. 세 번째, 또 뭐에 비례해요? 루트, 또 루트 할 게 있나요? 네. 루트 할 것은 뮤엔에 또 비례하겠네요. 그죠? 뮤엔에도 비례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우리는 아까 그렸던 여기 BJT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이거 그냥 똑같이 일자로만 그려주고 화살표 방향만 이렇게 바꿔주고 똑같이 그린 다음에 여기가 게이트, 여기가 소스, 드레인 했을 때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걸리는 저 VGS 여러분 익숙해 하세요. 여기 흐르는 전류 IT. 너무 좋은 거는 이쪽으로 흐르는 여기에서 IG는 없죠. 여기가 옥사이드가 맑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전류는 하나, D에서 S 흐르는 전류 하나만 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그래서 요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된다. 바디 이펙트는 책에는 있는데요. 이게 전자과에서 전자회로 깊게 들어가는 내용이라서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걸 서머라이즈 해보면 그냥 아이고 지저분하다 제발 오케이 여태까지 배웠던 걸 서머라이즈 해보면 일단 여기 딱 보고 우리가 요렇게 생긴 거 여기 지금 회로도 보여요? 스몰 시그널 모델 회로도 보여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여기가 끊겨 있어요. 끊겨 있다는 거는 여기가 이어지진 않았지만 볼테지는 존재하고 그걸로 인해서 요 현상에 의해서 COX 요거에 의해서 캐패시터 때문에 어떠한 끊어져 있긴 하지만 볼테지는 유효하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GS는 우리가 반드시 챙겨줘야 된다. 더불어 흐르는 건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르는 전류밖에 없다. 그래서 ID 세츄레이션 혹은 ID 트라이 모드. 그 다음에 여기는 저항 모드네요. 이건 뭐예요? 아직 인버전이 안 된 구간이겠죠. 그러니까 인버전이 안 됐으니까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게 저기 뭐죠? 디플리션 구간인 경우와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된 구간에서의 커렌트를 각각 요 두 개에서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죠? 그랬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저항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나타내 준 거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요것과 여기에 나오는 다른 색깔로 표현할게요.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컴퓨터가 엄청 느려가지고요. 음, 컴퓨터가 5년이 됐는데 안 바꾸고 있어요. 귀찮아가지고. 네, 요런 이 두 개씩 기본적으로 외워줘야 된다. 네, 요건 왜 외워주냐? 매번 유도할 거 아니라면. 그죠? 그래서 라지 시그널 모델은 이렇게 풀고요. 스몰 시그널 모델은 당연히 어떻게 풀어요? 똑같은 모델인데 여기에 아이디를 GMVGA로 치면 그냥 아이디죠. 기억나죠? GM이 아까 이 앞식에서 뭐였어요? V분의 I였잖아요. 그죠? 이게 VGS의 ID였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에다 VGS를 곱하면 뭐가 돼요? ID가 되죠. 그걸 여기다 쓴 겁니다. ID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는 뭐였죠? 여기 앞에서 실제로 여기에 RO가 생기면 뭔지 기억나죠? 그죠? RO가 생기면 뭐였는지 기억나죠? 네. 그 RO에 대한 효과도 우리가 고려해 주자. 그래서 그 R5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려면 요렇게 있을 때 여기에 G 그다음에 S 그다음에 D 그다음에 VGS하고 요렇게 화살표 있는 구간에서 우리는 여기와 여기에 R5에 해당되는 저항이 여기 있다. 라고 생각해서 풀어내면 된다. 그런데 그거의 수식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이렇게 나타내서 VDS겠죠. 여기에 ID가 있을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안 올라가죠. 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죠? 이런 경우에 나는 얼리 이펙트에 의해서 얼리 이펙트 채널 쇼트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 여기에 VA가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요 기울기가 바로 뭐가 돼요? RO가 되죠. 그래서 RO는 요거 RO 이렇게 따지면 VA 분의 자 VA를 뭘로 나눈 거예요? ID로 나눈 거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ID니까. 그래서 이런 효과를 그대로 옮겨 쓰면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세츄레이션 구간 안에서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R0를 여기다 넣고선 풀어줘야 한다. 라는 거를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압니다. 그죠? 피모스는 엔모스랑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갑니다. 그죠? 이유는 당연히 알 거예요. 스몰 시그널 모델도 똑같다라는 거를 기억하죠? 그죠? 맞아요? 스몰 시그널 모델 엔모스와 피모스는 동일하다가 BJT에서 가장 핵심이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GM 값과 RO 값이 다르니 그 부분은 챙겨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요 단락에서 피모스가 되면 외워야 될 부분은 사실 기존의 식에서 뭐만 바꾸면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됐다는 거. 그죠? 요것만 신경 써주면 돼요. 다른 부분은 사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설명할 게 없죠. 그러면 시모스 테크놀로지.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지금쯤이면은 공개됐을지도 모르지만 다음 학기부터 제가 이제 반도체 공정이라고 하는 수업을 엽니다. 반도체 공정은 천은구 교수님이 하시는 마이크로 나노 기기 4학년 1학기 수업을 기반으로 하진 않고요. 전자회로 기반으로 하고 마이크로 나노 기기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공정 수업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로를 배우고 실제로 칩으로 만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진단칩 혹은 초고감도 광학 메타 서페이스라고 하는 칩, 그 다음에 집게 검지 칩,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인 바이오 칩을 만들어서 바이오 물질의 이게 생리 현상을 연구하는 조기 검진하고 바이올로지컬 이펙트를 이렇게 규명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구를 하려면 모든 칩을 제가 원하는 형식으로 그다음에 어떠한 공정 순서를 통해서 칩을 제작해야 하거든요. 이 모든 테크놀로지가 전부 다 반도체 공정을 통해서 램스 공정이라고 하는 램스 공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램스 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공정을 다루는 방식을 알아야 되는 게 학부 수업에 한 번은 있어야 된다. 전자회로 가면 이제 3학년, 4학년 때 공정 수업을 배우죠. 그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 수업을 이수함으로써 저희가 전자회로에서 CMOS, FET, 그 다음에 BJT, 다이오드, 그 다음에 실리콘부터 해서 모든 걸 배우고 그걸 실질적으로 공정을 하는 기법과 기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이론들을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삼성반도체, 하이닉스 이런 데 취업할 때 아무 문제 없이 공정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 취업이나 혹은 미래의 학자가 되고 싶은 분들, 정출연 가고 싶은 분들,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어떻게 칩을 제작해야 되는지, 디바이스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수업을 전부 다 커버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왜 하느냐?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P 타입의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도핑을 N 타입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뭐 옥사이드를 올리고 그 위에 게이트를 올렸잖아요. 근데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N타입 영역을 이만큼 도핑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요 부분만 P타입으로 우리가 도핑을 하면, 그죠? 여기 P타입이 아니겠네요. N타입으로 도핑을 하기만 하면, 여기는 이제 헤빌리 도페해야 되고요. 도핑을 하기만 하면, 실제로 반도체 칩에서는 P타입 여기, 그러니까 PMOS와 NMOS가 바로 옆에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칩, T타입 가지고 양쪽을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스몰 시그널은 똑같기 때문에 사실상 CMOS 테크놀로지에서는 N타입만 쭉 만들어진 칩, P타입만 쭉 만들어진 칩보다는 N타입과 P타입을 양옆에 배열하는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CMOS 테크놀로지는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실제로 쓴다. 그래서 네가 N타입을 가지고 배웠다라고 해서 NMOS를 배웠다고 하더라도 CMOS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아둬라,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도 당연히 CMOS와 PMOS NMOS와 PMOS 모두 다 풀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BJT와 그다음에 모스펫을 정리해 봤어요. 사실 BJT와 저기 모스펫은 완벽하게 비슷한 어떠한 형식에 의해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라지 시그널 모델과 스몰 시그널 모델 또한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만 차이점 하나면 이것은 BJT는 디퓨전 기반으로 이렇게 커렌트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식 쓸 때 이런 수식 썼던 거 기억나죠? IC는 IS의 뭐죠? 익스포넨셜 VB2분의 VT분의 VB였죠? 그죠? VT분의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제는 여기 VG-VH에 뭐 기억나죠? ID는 요거 계산하는 수식이 있었잖아요. 뮤의 COX의 L분의 W의 VG-VTH와 관련된 수식을 뭐 제곱을 하든 뭐 하든 요와 관련된 수식이 여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간에 따라서 각각 수식이 다를 뿐 각각 있었다. 그 형식을 따른다라는 차이점만 있고, 그 다음에 큰 차이점은 여기는 IE가, 그죠? IC 더하기 IB가 있었는데, 맞죠? 기억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냐? ID는 그냥 ID 하나밖에 없다. 이거 하나밖에 없다. 왜? IC가 없거든. 그죠? IC가 없는 게 아니군요.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IB가 없죠. IB가. 요게 없고요. 요거는 있죠. 요거랑 같아 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커런트 컨트롤드 소스였던 게 BJT라면 이제 볼테지 디펜던트만 가지고선 해결하는 게 모스펫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액티브하고 세츄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공식이 여기랑 여기가 이 전이랑 조금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얼리 이펙트가 똑같은 형식으로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 효과가 똑같다. 디퓨전 커런트가 있는 반면 얘는 드리프트 커런트만 있고 얘는 볼테지 디펜던트 레지스터고 얘는 안 쓰는 이유가 커런트 컨트롤도 되고 볼테지 컨트롤도 되기 때문이다. 그죠? 여기는 익스포넨셜 관계 2의 T분의 VBE인데 여긴 쿼드럭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파라볼릭하게 이렇게 이렇게 생긴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쭉 읽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VGS에 따른 어떠한 ID와 여기에 VDS의 관계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이번 단락이 모스펫의 기본적인 회로를 계산하는 example을 같이 풀어보는 것 외에는 이 모스펫의 기본 원리와 모스펫이 사실상 거의 똑같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목적으로 이 챕터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문제를 풀어보는 게 최선이 될 겁니다.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과정에서 이거를 더 단단하게 우리가 배운 거를 더 단단하게 아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기를 권장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파일을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